난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왜 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지? 이런 불안과 자책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불행하든 행복하든 그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주인공이 진정 나일까요? 내가 나를 모르고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면 이러한 불안과 자책은 아마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을류문화사에서 펴낸 다그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자인 장더퍼는 중화권 최초의 내면 수양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고 타이완 TV 방송국에서 뉴스 앵커였던 그녀는 유명한 남편을 두고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중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녀는 다시 재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남 부러울 것 없을 만큼 좋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자신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찾았고 결국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다국적 기업에서 좋은 연봉과 직급을 누리며 살았는데도 여전히 만족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베이징으로 돌아와 그 후 5년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정신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100여 권이 넘는 관련 서적을 읽어내면서 내면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자신으로 살다, 소망을 이룬 자신을 만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나요 등 다수의 책을 출간했고 그녀가 쓴 내면 수양 시리즈는 중국 대륙에서만 400만 부가 팔렸고 여전히 베스트셀러로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 다그치지 않는 마음은 내면 수양 분야의 걸작으로 인정받아 중국 인터넷 서적인 당당왕에서 당당왕 전체 5성급 최고의 도서로 선정되었고 중국 아마존 베스트셀러라는 영예를 얻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주인공인 리 러링이 어느 산길에서 길을 헤매다 우연히 만난 노인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그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전개되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롤러코스터?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러링과 즈밍은 만인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선남선녀 커플이다. 두 사람은 대학 동창이다. 공대에는 워낙 여학생이 없을 뿐 아니라 러링처럼 예쁜 여학생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즈밍 역시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까지 갖추었으니 모두들 두 사람의 만남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두 사람은 나란히 미국 유명 대학의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두 사람은 이미 정해진 길을 걸어가듯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함께 유학을 떠났다. 이 즈음 러링은 MBA로 전공을 바꾸었고 즈밍은 계속 전공을 살려 공학 박사 학위를 땄다. 귀국 후 러링은 국내외 명문대 학력과 미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외국계 대기업에 들어갔다. 즈밍은 모교인 칭화대학 부교수로 강단에 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교수가 됐다. 이렇게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서 결혼까지 아주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즈밍은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유교 전통 사상이 뿌리 깊은 그의 집안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사랑의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가끔 남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소위 중년 부부가 되면 사랑이 없어도 서로 닮아가며 정이 쌓인다지만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멀어졌다. 처음엔 즈밍이 말하고 난 후 러링이 말했다. 그러나 둘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러링만 말하고 즈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엔 러링도 입을 다물어 버렸다. 러링은 생각이나 감정이 상당히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편이다. 즈밍이 학교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을 말하면 러링은 매번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한다. 그러면 즈밍은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그나마 즈밍이 자기 일을 말할 때는 나은 편이다. 어쩌다 러링에게 회사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묻는 날엔 정말 골치 아파진다. 러링은 입을 열자마자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이놈의 회사는 글러먹었다는 둥, 상사고 부하 직원이고 전부 멍청하고 양심도 없다는 둥, 자기 혼자만 하루 종일 소처럼 일한다는 둥, 도무지 끝이 나질 않는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즈밍도 지쳤다.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자기 일을 말하지 않고 아내의 일을 묻지도 않는다. 두 사람은 이렇게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어느 날 즈밍은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러링도 방금 들어온 것 같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데다 집안의 침울한 분위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짜증이 극에 달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아니 애완동물이라도 키웠다면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생명의 에너지와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집에는 하루 종일 고여있는 칙칙하고 우울한 공기뿐이다. 이날 즈밍은 너무 배가 고파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텅 빈 냉장고를 보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두 사람의 전쟁이 시작됐다. 듣기만 해도 섬뜩하고 살벌한 말들이 수없이 오갔다. 지난 몇 년간 두 사람의 전투력은 극에 달했다. 가끔은 여러 말할 필요 없이 아주 강력한 한마디로 순식간에 승부가 갈린다. 역시 고수만이 승자가 될 수 있다. 어느새 싸움의 고수가 된 즈밍은 단 한마디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애를 못 낳으면 밥이라도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냐? 급소를 찔린 러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노인과의 우연한 만남 이후 러링은 줄곧 어떤 생각에 잠겨 있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대학에서도 대학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문제를 언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날 밤 노인은 돌아가는 러링에게 잘 생각해보라며 숙제를 내주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난 왜 이렇게 항상 불행한 걸까? 진정한 자아를 잃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과제를 마친 로링은 완벽한 답변과 새로운 질문을 안고 다시 노인의 집을 찾았다. 살며시 문을 두드리니 이번에도 들어오게 라는 대답과 함께 문이 열렸다. 로링은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천천히 오두막 안을 둘러봤다. 전체적으로 아주 심플하고 소박한 분위기다. 몇 가지 중국 전통 가구들이 고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유럽풍을 제대로 재현한 벽난로가 유독 눈에 띈다. 한 주 잘 보냈나? 노인은 러링이 자리에 앉자마자 안부부터 물었다. 네, 잘 지냈어요. 러링은 미리 준비한 말들을 생각하며 얌전히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막이 흘렀다. 러링은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벽난로 안 장작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한참 후 러링은 드디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다. 지난번 어르신이 제게 생각해보라고 했던 문제 말인데요. 그래, 생각해봤나? 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부와 권력, 건강과 사랑, 그리고 쾌락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러링은 답을 말하면서 노인의 반응을 살핀다. 노인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자네는 어떤가? 자네도 그것들을 모두 추구하는가? 나는, 물론 저도 어느 정도의 부를 원합니다. 사실 러링은 지금까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었다. 부자가 되면 지금과 뭐가 달라질 것 같은가? 아무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가벼워지겠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질 테니까요. 러링은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많은 돈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해 봤다. 그럼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숍에 가서 가격표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고 싶은 물건을 전부 다 사버릴 테다. 러링은 생각만 해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권력은 어떤가? 노인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러링의 달콤한 상상은 끝났다. 전 특별히 권력을 추구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직 다른 기본적인 조건에도 만족하지 못한 상황인걸요. 만약 자네에게 엄청난 권력이 생긴다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은가? 글쎄요. 어떻든 권력이 생기면 좋겠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 아주 만족스럽겠죠. 러링은 자신이 지금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된 모습을 상상해 본다. 지금 그녀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그들 앞에서 한껏 위세를 부린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굽실거린다. 아,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건강을 얻으면 또 뭐가 달라지겠는가? 러링은 지금까지 가벼운 감기 외에는 별로 아파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큰 병에 걸렸다가 건강을 되찾은 지인들을 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건강해지면 물론 즐겁겠죠. 아주 좋은 일이죠. 좋아. 드디어 노인의 질문 공세가 끝났다.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것들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군. 세 단어요? 러링의 얼굴엔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이 답변을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겨우 세 단어라니.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취급할 수 있어? 노인은 분필을 들어 시멘트 바닥에 단어 세 개를 적었다. 사랑, 기쁨, 평화. 러링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노인의 설명을 기다린다. 방금 자네가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 말했지. 부, 권력, 건강 등등. 이 모든 것은 결국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었네. 안 그런가? 노인은 넌지시 러링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쾌락과 기쁨이 뭐가 다르죠? 러링은 이 점이 아무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쾌락은 외부 사물로부터 얻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외부 사물이 존재해야 하지. 즉, 쾌락은 밖에서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네. 노인은 자연스럽게 길고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네. 러링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빛엔 자, 자네가 한번 설명해보지 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러링의 머릿속엔 온통 물음표뿐이다. 어떤 문제냐면 쾌락은 외부 사물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했던 상황이나 사물이 사라지면 쾌락도 사라지지. 하지만 기쁨은 달라. 기쁨은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쁨이 생기면 외부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 멍한 표정으로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던 러링은 문득 자신을 돌아봤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면서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쾌락을 느껴본 적도 거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네. 진실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뜻하네. 노인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같은 건가요? 이렇게 묻긴 했지만 사실 러링은 지금까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베풀어 본 적도 없다. 그녀의 부모는 자신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찼기 때문에 딸에게 사랑을 베풀 여유가 없었다. 어린 러링은 늘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서 가끔 자신이 그 안에 등장하는 행복한 어린이가 되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래. 그 중에는 확실히 진실한 사랑을 베푸는 부모들도 있지.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랑을 핑계 삼아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지. 아이가 원하는 삶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 자신이 원하는 삶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거야. 노인의 표정은 매우 진지하고 엄숙해 보였다. 러링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러링의 부모는 그녀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러링은 부모님이 자신을 소유물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저것 간섭하고 잔소리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러링의 부모는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봐,
부모도 인간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주어진 한계 범위가 다르다네. 노인은 부드러운 말로 러링을 위로했다. 자네가 꼭 알아둘 게 있네. 지난날 자네의 부모는 매 순간 그들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네. 그들은 어쩌면 훌륭한 부모가 아니었을지는 모르네. 하지만 그들이 타고난 지식과 역량의 한계 범위가 낮았던 거야. 수많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서 그들은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자네에게 주었어. 이해가 되나? 러링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인다. 노인의 말은 확실히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다. 하지만 러링의 마음속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한이 남아있다. 러링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본다. 지금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네. 노인은 또다시 독심술을 발휘했다. 어떻게 하면 사랑, 기쁨,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싶은 게지? 그렇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그토록 애쓰고 있는데 왜 그것을 얻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거죠? 겉으로 밝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억지로 웃음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숨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러링은 말을 할수록 점점 감정이 격해진다. 마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처럼. 노인은 러링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아주 짧은 답을 내놓았다. 바로 자네처럼 진정한 자아를 잃었기 때문이네. 동심원, 미지의 나. 들어오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문도 두드리지 않고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자 러링은 깜짝 놀랐다. 노인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자상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러링은 노인의 집에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온몸이 가벼워진다. 이곳은 보통의 가정집은 아니지만 행복한 가정의 포근함이 느껴진다. 러링은 이곳에만 오면 자신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 환한 미소를 짓는 것만 같다. 러링은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지만 그녀의 급한 성격만은 여전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생각했던 것들을 정신없이 쏟아놓았다. 드디어 저도 뭔가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노인은 러링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는 너무 흥분해서 두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반짝이는 두 눈에서는 활기가 넘쳐 흐른다. 얼마 전 비가 내리는 밤 보았던 갈 곳 없는, 비록 집은 있지만 가련한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좋아, 좋아. 노인도 아주 기뻐하며 러링을 칭찬한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게. 천천히 한 걸음씩 떼어보자고. 자네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직 산더미니까. 아, 맞다.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없나요? 진정한 자아는 사랑, 기쁨, 평화와 무슨 관계죠? 왜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단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있기 때문인가요? 곧이어 노인은 분필을 들더니 바닥에 원을 그렸다. 하나 더, 또 하나 더. 노인이 그린 것은 여러 겹의 동심원이다. 러링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노인은 다시 분필을 들고 가장 안쪽 원 안에 이렇게 썼다. 참된 자아, 사랑, 기쁨, 평화. 곧이어 노인의 설명이 시작됐다. 이 동심원을 우리 인간의 심리 구조라고 해보세요. 참된 자아는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여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직접 맞닿기가 어려운 거라네. 노인은 바깥쪽의 큰 원들을 가리키며 러링에게 묻는다. 이 원들이 무엇인지 알겠나? 가장 바깥쪽 원은 역할 가면이 확실해요. 우리는 항상 이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요. 러링은 아직까지 자신의 깨달음에 도취되어 있다. 그렇지, 바로 맞췄네. 노인은 러링의 대답에 맞장구를 쳐주고 가장 밖에 있는 원 안쪽에 역할 가면, 신분 동화라고 썼다. 다른 원은 제가 맞춰볼게요. 심리 구조라고 했으니 생각, 태도, 습관 같은 것이 아닐까요? 러링은 어디선가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러링은 이것이 심리 구조와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일단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말을 이었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은데. 노인은 바깥쪽 원으로부터 차례로 생각, 감정, 신체라고 썼다. 노인은 손에 묻은 분필가루를 탁탁 털어낸다. 러링은 겹겹이 둘러싸인 동심원을 보며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우리는 참된 자아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렸어. 하지만 자아 존재감이라는 게 남아있어서 밖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네. 신체, 감정, 생각, 역할, 신분이 바로 그 결과물이지. 흔히 말하는 작은 자아나 자아가 외부의 물질을 통해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라네. 이 그림은 확실히 러링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그림이다. 그러나 러링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일단 가장 핵심부터 해결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왜 참된 자아가 사랑, 기쁨, 평화지요? 우리는 모두 사랑, 기쁨, 평화를 추구하고 있네. 맞는가? 노인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반복했다. 러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면 말이야, 만약 자네가 한 번도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 과연 아이스크림에 대한 욕망이 생길 수 있을까? 아이스크림을 생각할 때 입안에 침이 고일까? 러링은 노인이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떻든 노인의 말은 맞는 말이다.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 당연히 아이스크림의 맛을 알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같은 논리라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 기쁨, 평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그것을 열망하는 것이라네. 노인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 아기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이 순간 러링은 가슴이 아려온다. 그녀는 괴로운 듯 고개를 숙인다. 이것은 러링의 가장 큰 약점이자 상처이다. 길거리에서, 텔레비전에서, 잡지에서 사랑스러운 아기들의 사진을 볼 때면 처음엔 사랑이 샘솟고 간절한 바람이 든다. 하지만 결국엔 슬픔, 원망, 분노가 뒤섞이고 만다. 그녀의 결혼 생활이 더 힘들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고통과 슬픔은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처가 있었기에 러링은 노인의 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아기를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사랑이 솟는다. 그래서 아기 천사란 말이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아기들이 울며 보채거나 똥오줌을 쌀 때는 좀 다르겠지만 말이다. 아기들이 우는 것은 생명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 그들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네. 다 울고 나면, 투정을 다 부리고 나면 아이들은 다시 본래의 평화와 기쁨의 세계로 돌아오니까. 하지만 어른들은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 아이들이 울고 보챌 때 강압적으로 울음을 그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러링이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짓자 노인은 차분한 말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앞으로 천천히 얘기하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걱정은 최악의 선물이다. 차라리 상대방의 행운을 기원하라. 오늘은 노인의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된 날이다. 러링은 예정대로 노인의 집으로 향하고 있지만 표정이 어둡고 발걸음도 무겁다. 노인은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러링을 맞이했다. 왜 그러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게 즈밍이랑 또 싸웠어요. 사정은 이랬다. 러링은 노인의 두 제자에게 양생법을 배운 뒤부터 즈밍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자꾸 눈에 밟혔다. 즈밍은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일이 바쁠 땐 점심을 거를 때도 많다. 그러다 보니 저녁 식사는 항상 과식하기 마련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과음을 할 때도 많다. 게다가 즈밍은 운동도 거의 안 한다. 겨우 한다는 게 친구들이랑 당구 치는 정도인데 이건 운동이라기보다는 오락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너무 걱정된 나머지 즈밍에게 자신이 배운 양생법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즈밍이 이런 황당한 말을 곱게 받아들일 리 없다.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요상한 건 어디서 배운 거야? 러링은 즈밍이 자신의 관심과 사랑에 감동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또다시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다. 러링은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비참하고 억울한 감정이 다 씻겨내릴 때까지 울고 나서야 조금씩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노인은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눈빛으로 러링을 위로했다. 노인은 러링이 남은 감정을 다 분출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후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질문했다. 왜 남편 일에 간섭했나? 러링은 노인의 질문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니까요. 자네는 그를 사랑하는 거지?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하러 그 사람 일에 간섭하겠어요? 좋아. 그런데 자네 혹시 아나? 이 세상엔 3가지 일이 있다네. 3가지 일이요? 러링은 노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노인의 설명이 이어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하늘이 하는 일. 노인은 팔을 뻗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네의 일, 그리고 남의 일. 그러니까 지밍의 일이 남의 일이란 말씀이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발끈한 러링은 노인의 말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 사람이 늙고 병들면 제일 고생하는 건 저라고요. 그러니까 자네가 남편 일에 참견하는 게 자네 자신을 위해서인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그가 필요해서인가?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침착하게 질문했다. 러링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지밍에게 관심을 두는 건 당연히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랑.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는가? 노인은 고개를 흔들며 탄식했다. 내가 남편에게 관심을 쏟는 게 죄란 말이에요? 러링은 점점 더 심기가 불편해졌다. 잘 생각해보게.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규칙과 질서를 지키라고 종용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고 있어. 하지만 이 안에는 혹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체면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섞여 있지. 다른 사람들이 가정교육이 엉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겁나는 거야. 혹은 자식들이 그들의 작은 자아를 만족시켜줄 빛나는 영광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거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자식들에게 떠안겨 어깨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 안 그런가? 러링은 할 말이 없었다. 노인의 말은 구구절절이 옳았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부모 자식이랑 다르잖아? 부부 사이도 크게 다르지 않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게. 자네 본심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지? 상대방의 인생과 자신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하지만 즈밍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표현 방법이 중요한 법이라네. 자신을 위한 본심에서 출발한 데다 자기가 상대방에게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영역에 침범해서 상대방이 변화하길 강요하지. 하지만 이런 소통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지. 하지만 전 분명히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랐다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고 정확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어떤 결과를 바라거나 기대해선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크게 잘못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만 상대방이 자네의 뜻을 받아들이기 쉬워지네.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나 모두 같은 거야. 너무 어려워요. 러링은 세차게 고개를 흔들며 소리쳤다. 그럴지도 모르지. 이 세상에는 하루 종일 남의 집 일에 간섭하느라 자기 집을 비워놓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정작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 말이야. 노인은 마치 러링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의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제 남편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즈밍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건 최근 자네가 생활 습관이나 음식 습관을 바꾸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지. 자네는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남편도 조금씩 호기심을 갖게 될 거고, 자네가 변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자네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겠지. 바로 그 순간 남편도 자네가 했던 것들을 따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야. 처음부터 무조건 자네의 생각을 강요한다면 즈밍의 작은 자아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네. 러링은 노인의 말에 크게 공감했다. 꼭 기억해두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노인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걱정하는 건 사실 아주 무책임한 가학행위야. 뭐라고요? 러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보지. 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어. 아들이 친구들과 멀리 놀러 간다고 하자 어머니는 당장 반대했네. 어머니는 젊은 애들끼리 몰려다니면 사고가 나기 쉽다고 생각한 거야. 만에 하나 아들이 다칠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지. 하지만 아들은 이미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만큼 커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못 나가게만은 할 수 없었어. 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조심하라고 타이르기 시작했고, 나중엔 하염없는 잔소리가 되었지. 뿌리치고 나가는 아들의 등 뒤로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치지 않았지. 노인은 갑자기 말을 끊고 러링에게 질문을 던졌다. 자네 에너지 법칙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이 어머니가 놀러 나가는 아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었을까? 당연히 부정적인 에너지겠죠. 맞았어.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결국 이 어머니는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 혹시라도 아들에게 일어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벗어 던지려 한 거야. 동시에 자신의 두려움을 아들에게 전가시킨 것이지. 자, 이제 내가 걱정은 무책임한 가학행위다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러링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더니 다시 질문한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정말 천지분간을 못한다고요. 어른들이 주의를 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주의를 주는 것은 좋지. 노인은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역시 자기 입장에서 출발한다면 문제가 있지. 그 사람의 본심이 사랑과 관심에서 출발했다면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건 역시 사랑의 표현이지. 하지만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아이에게 전가시키고 책임을 떠안기려 한다면 문제가 되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겉보기엔 차이가 없지만 에너지 이론으로 보면 확실히 구분할 수 있네. 아이가 어떤 심리적 에너지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러링은 뭔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집착의 문제군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노인은 나날이 발전하는 제자가 몹시 자랑스러웠다. 작은 자아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하지만 아이에게 정말 사고가 생기면 어떡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이에게 충분히 주의를 주지 않아서 혹은 아예 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후회가 들지 않을까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거꾸로 러링에게 질문했다. 조금 전에 이 세상에 몇 가지 일이 있다고 했지? 3가지요. 내 일, 남의 일, 하늘의 일이요. 목숨의 길고 짧음은 하늘이 정하는 일이야. 어머니가 아무리 아이를 감싸고 보호해도 하늘이 정한 운명을 거스를 순 없어. 그렇죠. 세상에 어느 누가 하늘이 하는 일을 거스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늘의 일을 거스르려고 발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자네 길에 막혀 약속에 늦은 경험이 있을 테지? 꽉 막힌 도로 위 차 안에서 애타던 기분을 기억하나? 러링은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 약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길이 막히는 건 누구의 뜻일까? 러링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 하늘의 뜻이겠죠? 그렇지. 하지만 우리들은 어땠지? 자기도 모르게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다투려 하지 않았나?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신나게 이야기했다. 노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는 게 아닐까. 자네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지나친 걱정은 최악의 선물이야. 차라리 그의 행운을 빌어주게.